여러분 안녕하세요. PKCD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항상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되는 압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되는 압력에 대한 용어는 보통 세 가지 정도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절대압, 주변압, 그리고 게이지압 또는 계기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바닷물과 민물에서의 압력 차이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압이 뭐냐? 절대압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의 모든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있다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기압을 받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수심에서의 수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압과 수압을 합친 모든 압력을 절대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압은 내가 있는 위치의 주변에 있는 압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주변압과 절대압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심 10m에 있다. 바닷물 기준으로 수심 10m에 있으면 공기가 누르는 힘 대기압 1기압과 그리고 물이 누르는 힘 수압 1기압을 합해서 2기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심 10m에서의 절대압은 2기압, 그리고 주변압도 2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게이지압은 무엇인가? 게이지압은 우리가 보고 있는 계기에 표시되는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압력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스쿠버 다이빙 중에 어떤 게이지가 압력과 관련이 있을까요? 수심계,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아날로그 수심계든 그리고 다이빙 컴퓨터에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수심계든 이 수심계는 수압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압을 수치로 환산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에서 우리가 대기압을 받고 있을 때는 게이지가 0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수압을 받기 시작하면 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압, 계기압은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빼준 값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게이지압은 절대압 빼기 대기압.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바닷물과 민물에서 압력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물의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바닷물이 민물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같은 수심에서 바닷물의 압력이 조금 더 높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10m는 2기압, 20m는 3기압, 30m는 4기압, 이건 바닷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바닷물은 1m를 내려갈 때마다 0.1기압씩 커지고 10m가 되면 1기압이 늘어나고 11m가 되면 1.1기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심 15m에서 절대압은? 이라고 물어보면 수압 1.5 플러스 대기압 1 해서 2.5기압이 됩니다. 이걸 공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적어볼게요. 우리가 바다에서 수심에 따른 절대압을 구하려고 그러면 공식이, 자, 절대압은 수심 나누기 10 그리고 플러스 1, 이 플러스 1이 대기압이죠. 수심 나누기 10이 수압을 나타냅니다. 다른 공식으로 쓰면 수심 더하기 10, 이 전체를 10으로 나눠주는 값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수심 25m다. 그러면 25죠. 이 사이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2.5 거기다 더하기 1 그러면 3.5.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좀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그냥 단순화시키면 수심에서 점 찍고 더하기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심을 압력으로, 압력을 수심으로 바꿔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관련된 공식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심 35m에서 내 절대압은 그러면 4.5.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바닷물에서 절대압을 구하는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m당 0.1기압씩 변하기 때문에. 민물에서 구하려고 그러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민물에서는 10m를 내려가도 바닷물보다 압력이 작습니다. 10m를 내려가도 수압이 1기압이 안 돼요.
0.97기압이 됩니다. 민물에서 1기압이 되려고 하면 10.3m를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민물에서는 1m당 0.097기압씩 변합니다. 0.1기압보다 작은 값이에요. 이것도 공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민물에서는 절대압을 구하는 공식이, 절대압은 수심 곱하기 0.097, 그래서 수압을 구해주고요. 거기서 더하기 1 해서 대기압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민물에서 절대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닷물에서는 수심 1m당 0.1기압씩 커진다. 그리고 민물에서는 1m당 0.097기압씩 커진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우리가 바다랑 수영장을 비교해 보면 수심계의 수심이 달라집니다. 바다는 바닷물이고 수영장은 민물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세팅을 그대로 수영장에 가면 수심이 더 작게 표시됩니다. 얼마나 작게 표시될까요? 10m당 30cm씩.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의 게이지, 컴퓨터를 포함한 게이지는 수압을 감지해서 수심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바다에서는 1기압이 커지면 10m를 표시해 줍니다. 근데 민물에 오면 1m가 커지면 10.3m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이빙 컴퓨터에 보면 워터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물론 없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컴퓨터들은 바닷물인지 민물인지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을 보정해 줍니다. 제가 K26에서 이거를 비교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한 번은 바닷물로 세팅해서 수심을 측정하고 한 번은 민물로 측정해서 수심을 측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을 다 쓰니까 너무 길어서 민물로 세팅된 컴퓨터를 수영장에 가지고 들어가서 변환이 되지 않는 컴퓨터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영상 잘 보셨죠? 저 요렇게 K26 26m, 정확히는 25m네요 25m 바닥에 데려갔을 때 민물로 설정해 놓은 컴퓨터는 수심 25m를 나타내지만 바닷물로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는 24.4m, 10m당 30cm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은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수심이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K26에서 바닷물로 세팅된 컴퓨터를 사용하면 수심을 그만큼 손해본다는 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체의 부분 압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